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6일 오후 4시 반입니다. 어제 안보 관련 연구소에 들렸다가 청와대에서 발간한 책을 한 권을 얻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발간한 책인데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약 109페이지짜리 책을 가져와서 읽어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카피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카피를 해서 보고 있는데 이 책을 읽은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서문을 문재인 대통령이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니까 국가안보정책의 이 방향과 대강을 결정하는 곳에서 발간한 아주 공식적인 문서죠. 국가문서입니다. 그리고 핵심적 문서니까 이걸 분석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우선 이걸 전체적인 읽어보고 느낀 소감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책은 국가안보실에서 발간해야 될 문서가 아니라 통일부에서 만든 백서같이 느껴집니다. 통일부에서 만든 백서같이. 즉 남북관계, 대화, 한반도 평화정착, 이런 이야기,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등. 이것은 철통 같은 안보체제로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적으로 규정을 하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인 자유를 지킬 것이냐, 재산을 지킬 것이냐, 생명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북 간의 협상을 잘 해가지고 항구적 평화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걸 선호하시니까 이건 통일부 백서 또는 외교부 백서가 맞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여기에 왜 안보를 해야 하느냐는 게 제대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왜 안보를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인데 자유 없는 생명 의미 없습니다. 자유 없는 자유 의미 없습니다. 생명, 재산,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입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해야 한다는 이런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실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유라는 단어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제가 지금 제대로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서문에 말이죠. 서문에 바로 자유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전문에 자유가 나오듯이 이런 안보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서문에, 대통령이 쓴 서문에 자유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자유란 말이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안보를 왜 하는 겁니까? 오로지 이 문서에 따르면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자유 없는 평화도 괜찮습니까? 자유 없는 번영도 괜찮습니까? 평화와 번영만 있으면 자유는 없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평화를 자유 위에 놓고 있습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공동묘지의 평화도 괜찮다. 오로지 평화만 오면 된다. 그게 굴욕적인 평화든 노예의 평화도 괜찮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문에 보면 말이죠. 평화란 말이 몇 번 나오느냐. 요 2페이지짜리인데요. 9번 나옵니다. 자유는 10번 나와야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게 처음 아니죠. 이번 1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연설에서 자유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작년의 연두기자회견에서도 자유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말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가르치도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싫어한다고 봐야죠.
그것도 자유민주주의를 핵심 가치로 하는 헌법 수호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싫어한다, 자유를 극도로 기피한다고 한다면은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서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은 국가안보의 중심에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과 사회의 안정을 보다 굳건히 지키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도 촛불혁명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혁명이 허용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혁명은 반역입니다. 헌법 파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지키는, 국가 안보를 다루는 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 혁명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혁명을 미화하면 국가 안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쿠데타든 혁명이든 헌법 파괴 세력을 응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평화 지키기에 나아가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있습니다. 이 글 잘못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 안보 목표는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 쓰지 않아도 됩니다. 생명, 재산,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평화라는 것은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적이 침략할 때는 평화를 포기하고 싸워야 합니다. 평화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는 절대 가치입니다. 자유 없는 평화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유 있는 평화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능하고 강한 안보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튼튼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애매한 표현입니다. 북한을 핵 폐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핵을 폐기시키고 해야 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은 괜히 문제를 피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북핵을 폐기시키고 해야죠.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 책임 국방을 구현할 것입니다.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실용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반일적이고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굴종적입니다. 미국과는 서운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운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탈미, 친중, 반일, 통북입니다. 이것은 실용 외교가 아니죠. 이것은 반국가이익 외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한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그 말의 뿌리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가 있는데 이것은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어요. 이런 문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반드시 못을 박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면 곤란하죠. 셋째,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데 있어라고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오로지 평화입니다. 오로지 평화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이 강론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관 2장이네요. 여기서 국가의 비전이란 난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 없이는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 없이는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평화 없이는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보 없이는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안보가 먼저 나와야 되죠. 평화 없이는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그럼 평화가 안보보다 더 소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싸우면 안 되니, 싸우면 평화가 깨지니까 평화를 위해서 항복하자. 그렇게 되면 안보가 보장됩니까?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평화를 안보보다 더 앞선 가치로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무조건적, 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가치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려면 무조건적 평화주의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1941년에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유럽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물론 간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간첩과 같다 이거죠. 무조건적 평화주의를 주장을 하면은 독일 편이 되고 이탈리아 편이 되고 일본 군국주의자 편이 된다. 그러니까 간첩과 같지 않느냐. 무조건적 평화주의자. 평화를 자유 위에 놓는다든지 평화를 공동체 위에 놓는다든지 평화를 안보보다 우선시키면은 이것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든지 간첩과 같은 결과를 빚든지 아니면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무장해제로 갑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는 무장해제로 가는데 바로 평화 없이는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 가야 할 과제이다. 아니죠. 한반도의 평화는 최우선 과제가 아닙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보가 있어야 평화가 유지되고 자유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안보를, 자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안보와 자유를 부정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전략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계속 이 체제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해야죠. 그리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 문제는 필요하다면 군사적 방법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은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까지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붕괴 혹은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며 평화의 제도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흡수 통일도 인위적 통일도 아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66조 위반입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통령은 반드시 평화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은 전쟁하지 말고 자유통일해야 한다. 자유통일이든 무슨 통일이든 이것은 인위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오는 게 통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통일을 안 하겠다. 통일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통일 노력을 전혀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인데 대통령에게 부과된 자유통일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 헌법에 항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유통일의 핵심은 뭡니까? 북한 동포 해방 아닙니까? 북한 동포 해방에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민족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해놨습니다. 거긴 또 통일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통일은 뭐냐? 자주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자주 통일은 북한식 용어로는 반미 통일입니다. 미국 몰아내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러면 적화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반미 통일은 하지만은 자유 통일은 안 하겠다. 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 문서가 다른 데도 아닌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책에 적혀 있다는 게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놀라게 합니다. 이 책에는 공산주의가 악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이 전쟁 범죄 집단이고 유교에 책임 있는 집단이고 천안함 폭침을 일으킨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이 대결 구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북 간의 대결 구도는 한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따라서 이념투쟁을 하면서 무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력 대결과 이념 대결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에서 지면은 집니다. 무력 대결에서 저도 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산주의와 안보에서 제일 핵심인 공산주의의 침투 전략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산주의의 사상 침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공산주의가 민주 세력으로, 진보 세력으로, 평화 세력으로, 민족 세력으로 위장해서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즉 이념 전쟁은 빼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을 뺀 안보 전략은 그것은 7, 80%를 뺀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습니다. 공허한 거죠. 공허한 거죠. 무엇보다도 이 책에는 왜 안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보인데 평화를 만들기 위한 안보라고 합니다. 아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복해도 좋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를 포기해도 좋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고 살아도 좋다 하는 뜻이 내포된 듯 합니다. 놀라운 문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 앞으로 제가 읽으면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는 자유가 실종됐습니다. 자유가.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는 자유도 희생시킬 수 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입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로 국가안보 전략을 세우면 안 되죠. 국가안보라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평화를 깨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이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이죠. 그런데 평화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안보 전략이 아니고요. 저 노벨 평화상 전략 좀 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전략. 그건 통일부 전략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것은 저 남미에는 그런 나라가 없죠. 저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 적이 없는 통가 같으면 그런 전략을 세워도 될지 말지 합니다. 어떻게 핵무장한 공산 전체주의 집단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에서 자유가 빠지고 평화 제일주의로 나아갑니까? 무조건적 평화주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감사합니다.